안녕하세요. 말랑짱 통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가 누구나 가끔 있습니다. 불안이란 긴장, 걱정, 우려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안은 어떤 위험이 닥쳐오거나 힘든 상황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안장애 증상과 원인, 그리고 나의 불안 지수는 얼마인지 체크해 보고요. 끝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랑짱 통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불안은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나 불안의 정도가 지나쳐 사람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고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면 이를 불안장애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장애란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낌으로써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운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은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에는 두통, 심장 박동수의 증가, 호흡수의 증가, 소화불량 등을 꼽을 수 있고, 정신적인 증상에는 지나친 걱정,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천천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유지되는 시간도 짧게는 잠시 동안이거나 길게는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의 강도와 유지, 시간에 따라 직장생활, 대인관계, 학업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불안장애는 사람에게 매우 고통스럽게 다가오며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반응이 없다면 인간은 각종 물리적, 신체적 위험에 대처하는 적절한 행동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는 적응 기능을 가진 불안과 공포가 다소 변질되어 사람들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공포와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부적응적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불안 반응은 그 강도에 따라서 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적응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낮은 불안은 동기 유발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나 작업 성취를 향상시켜 주지만 높은 불안은 오히려 집중을 떨어뜨리고 성취도 낮게 만듭니다. 그러면 원인은요, 불안장애의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 기억에 각인될 만한 큰 사건, 신체적 상태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의해서 불안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술, 알코올이죠. 카페인, 코카인, 비처방 다이어트 약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안을 초래하는 데 특정 약물로 선택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 장애를 방치하게 되면 만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질환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울과 마찬가지로 자동적 부정적인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고 긍정적 자기 암시와 행동,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변화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부는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내 미래는 역시 낙관적이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기회는 계속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재수정하고 자신의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긴장 이완의 방법을 연습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불안 증상이 나타날 때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천천히 코로 숨을 충분히 들어 마시고 5초 정도 머문 다음 천천히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적으로 깊은 쉼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서 불안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면 불안감이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가 걷기나 달리면서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든지 영화 등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네 번째, 컴퓨터나 유튜브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집에서 편안하게 동작을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침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불안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다음 항목에 제시된 증상들은 일상에서 불안 지수가 높았을 때 가장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일주일 동안 상태나 정도에 비교해 점수화해 보면 불안 지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을 읽으면서 본인의 경우 전혀 아니다는 0점을 주고요. 가끔 그렇다는 1점, 자주 그렇다는 2점, 항상 그렇다는 3점으로 체크해서 합산 점수가 최소 0점에서 45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해야 한다. 2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든다. 3번, 손이나 다리가 떨리거나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 4번, 가끔씩 심장 두근거림 현상이 느껴진다. 5번, 갑자기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6번,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난다. 7번, 숨 쉬는 것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8번, 일상적 상황에 자주 무서움을 느낀다. 읽고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신경이 예민하다. 10번, 가슴이 답답하고 질식감을 느낀다. 11번,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불안하다. 12번, 이러다가 미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13번, 조금만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된다. 14번, 안면 상열감이나 홍조가 나타난다. 15번, 전신 특정 부위 근육이 잘 긴장된다. 다 체크하셨나요? 그럼 전체 문항에서 총점을 더한 것이 불안 지수입니다. 10점 미만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불안이 있더라도 매우 정상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점 이상 20점 미만은 가벼운 정도의 불안입니다. 당장 치유를 요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20점 이상 30점 미만은 상당한 정도의 불안이 존재하며 적극적인 극복 노력을 요하는 수준입니다. 30점 이상은 심한 불안 상태에 있으며 불안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불안 장애 자기 진단 테스트가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곧 질병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 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2주 이상 계속적인 불안과 신체적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 장애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이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요,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자신이 앓고 있는 불안 장애 종류와 다른 불안 장애 증상도 함께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불안 장애로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 증세가 많이 발견되고 또한 불안 장애 환자의 25%가 공황 장애를 함께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치료법에는 약물요법과 인지행동요법이 있는데요.
뇌신경 전달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서 불안 증상을 줄이는 항불안제 등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의사와의 상담을 받은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인지행동요법은 자동적으로 사고되는 그런 것들을 왜곡된 생각과 관점 등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안에 대한 노출 훈련이거든요.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료요법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 이러한 불안 증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빠른 시간에 전문적인 정신건강팀에 합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시간들이 부족하네요. 아주 초보라서. 그래서 오늘 또 약속을 어겼네요. 금요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올려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세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출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